자, 지금까지 우리가 Variational Autoencoder의 VAE가 플러스 Optimal Prior를 생성하는데 이제 한번 이제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살펴보았고, 이 옵티멀 프라이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별 수 없이 이건 포스테리어 형태가 돼야 되고,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게 되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넣어볼 수 있을까를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여서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을 반대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이제 활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디라이브를 해보았습니다. 전통적인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는 결국에는 컨주가시 라이클리후드를 씁니다. 이런 컨주게이트 관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말에는 가우시안에는 또 가우시안을 쓴다든지, 예를 들면 멀티노미알이기 때문에 디리슐리스 쓴다든지, 그런 식의 디스트리뷰션의 초이스의 선택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이제 디스크립션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PDF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런 컨주가시 관계도 어차피 따질 수 있고 활용하게 되어 왔었죠.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쓰이느냐, BAE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explicit하게 덴시티를 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QPH/E와 PH/E 요것도 다시 사실은 노말, 이것도 노말의 관계가 되니까 결국에는 요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까? 요것도 결국에는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.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. 그러면 우리가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 QPH/E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개별 차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? 하나 독립된 노말로서 만들어져 있었다. 그죠? QH, 스몰 h1, 스몰 h2, 스몰 h3가 다 노말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여가지고서 Q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이것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즉 독립으로 샘플링 되어 왔던 상황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VAE를 이용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좀 더 스토캐스틱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은 좋았습니다. 그 노력은 좋고 또 계속 될 텐데, 근데 과거에 우리 스토캐스틱 모델, 프로버스틱 모델을 했을 때의 한계점이 또 동시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.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컨주게이트 릴레이션을 계속해서 활용하게 된다든지, 아니면 민필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이용해가지고 민필드라고 하는 사실은 맞지 않을 것 같은 어썸션을 가정을 한다든지,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과 같은 모델에서 좀 더 나아가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좀 더 나아가볼 수 있냐면은 그 나아가볼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리시트 모델을 좀 더 활용하는 것이죠. 이 임플리시트 모델을 쓴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제 민필드 어썸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좀 어렵지만, 적어도 컨줄가시라든지 트랙터블 라이클리후드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상황에서 제약 조건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Q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임플리시트한 폼으로 만약에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는 Q가 노말을 점점 따르지 않아도 된다.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서의 히든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것이 임플리시트한 폼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여기 있는 PH/E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임플리시트한 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, 그러면은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좀 더 플렉서블한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사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VAE를 활용하면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 제대로 잘 안 된다, 간에 비해서 잘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. 예를 들면 VA라고 하는 것은 explicit density 모델링을 하기 위한 것이고, 이 explicit하게 표현됨으로써 나오는 파라미터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분석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explicit density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. 레이턴트 코드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.
그런데 그럼 또 반대로 희생하는 것이 있겠죠.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?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파라미터 정보를 뽑아내는 대신에 리컨스트럭션은 반대로 익스플리시트한 덴시티 모델링에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은 제대로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만약 이 프로바빌리티가 좀 더 임플리시트한 폼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임플리시트한 모델에서 익스플리시트한 파라미터의 정보를 받아오기는 어렵겠지만 반대로 이 임플리시트한 정보를 임플리시트한 모델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좀 더 뭐 잘 생성을 해볼 클리어하게 생성을 해볼 수 있겠죠. 플렉서블하게 생성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간이나 시뮬레이터 이런 것들을 점점 제너레이터 모델들을 좀 더 써볼 수 있을 것이 되겠습니다. 물론 다음과 같이 이제 인코더라든지 디코더 모든 것들이 다 임플리시트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에 가깝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제약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런 딥제너티브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? 우리가 해석력이 있는지 많은 그래피컬 모델들이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습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어디까지 우리가 킵할 것인지 어디서부터는 임플리시트한 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. 예, 여기까지 우리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좀 더 임플리시트 중점적인 간 모델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